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황재현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우리 재현 학생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네. 어떻게 지냈나요? 그동안 저 이제 성당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캠프 갔다 오고 네. 열심히 방학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진행 중이다던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1차가 합격을 했어요. 축하해요. 그래가지고 2차를 벌써 봤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꼭 잘 돼서 투자도 받고 상금도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될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소식 한번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칠까요? 화이팅! 황재은 화이팅! 네. 자, 좋습니다. 취업을 부탁해 이제 시작해야겠죠?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 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습니다. 자,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의 협약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전쌤이네요. 네, 오랜만에 저한테 왔네요. 뭐라고 말했죠, 제가? 오랜만에 저한테 왔네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햄버거병, 살충제 계란파동, 가습기 살균제, 방사능 매트리스 사태까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서 그 피해 가능성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는 새로운 소비 형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제노포비아, 2번 포비아 워칭, 3번 케미컬 포비아, 4번 포비아 컨슈머. 미리 보고 확인한다. 네. 예. 재현 학생. 재현 학생 한번 맞춰볼까요? 전 3번 케미컬 포미아. 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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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땡! 네. 틀렸습니다. 예. 힌트를 드렸는데. 네, 꾸경님? 아니 나는 알지 그만하자 이제 좀.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재정 씨. 잘 적극적인데요. 한번 맞춰볼까요? 2번인가요? 포비아 워칭 정답입니다. 예. 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하고 관찰, 보다의 뜻을 가진 워칭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한 업종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청소 같은 환경 케어 서비스업이나 푸드 테라피업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 씨 점점 요새 정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롤모델이 꾸경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경님의 겉모습을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 좀 빼주면 안 돼요 이제.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이 형에게 우선권 이거 좀 빼주면 안 돼요. 아, 그래, 맞아. 이거 근데 진짜 빼긴 빼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빼야 네, 돼 진짜. 네. 캠퍼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원에게 우선권이 있다. 뭔가 이제 재정 MC. 아니면 재정이에게 재정 MC에게 우선권이 있다. 저는 해야지. 찬성입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이렇게 거의 동년배거든요.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쓰면 쓸수록, 사면 살수록 값이 더 비싸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요즘 비싸진다고요? 그렇죠. 에어컨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겁내하시고 또 너무 예, 쉽다, 또. 이것 때문에 사실 계속 켜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재현 학생 알아요? 표정 보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고 재정이 몰라요. 모르고 봄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이거 아, 맞아. 누진 아니 맞아. 누진. 셋? 아니요? 에어컨 누지스 이런 게 있나요? 누진적 소비? 누진 쎄는 아닌데 네, 제. 거의 맞아요. 누진 제입니다. 누진제. 예. 누진제. 네. 그래서 쓰는 만큼이 아닌 그 쓰면 쓸수록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누진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요금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공장이나 상점 같은 데는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일반 주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혜태절감입니다. 1945년 혜태절가 한명회사로 창립했는데요. 광복 이후 순수한 민족자본과 우리 기술로 세워진 국내 최초의 식품회사입니다. 혜태라는 말은 중국의 해치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 전통과 서울의 상징이기도 한 혜태를 심볼로 해 87년 혜태제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60년 이후 서울 영등포 양평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조성해 캔디와 껌, 비스킷, 빵 등 30여 종의 제과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2005년 크라운 제과와 한 가족이 돼 제과 전문 그룹의 중심축으로 새롭게 출범한 혜태제과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냉동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혜태제가 하면은 우리에게 친숙한 과자 제품들이 되게 네. 많죠. 뭐 웨하스라던가 홈런볼. 우리 이제 홈런볼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자주 드시잖아요. 네, 제가 그거 한번 까기 시작하면은 거의 한 3분 안에 다 먹는 거의 것 같아요. 홈런이죠. 네. 너무 없어 그 양이. 맞아요, 부족해요. 분명 처음에는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순식간에 뭐 없어져. 없어져. 네, 또 브라보콘도 있고 우리 재현 학생도 당연히 혜태제가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어렸을 때 혜태제가 그 초콜릿 중에 그 화이트 엔젤 큐티라는 초콜릿이 있어요. 그 그래요? 네, 그 사자 모양이랑 그 고양이 모양 초콜릿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애들이 먹기 편하라고 이렇게 플라스틱 바를 밑에다가 아, 달아줘가지고 빨아먹는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항상 엄마하고 슈퍼 가면은 그거 항상 짚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달라고. 아, 그랬군요. 귀여워. 빅데이터도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떤가요? 많죠. 네, 혜태제가 1년 동안 17,200여 건. 생각보다는 좀 적네요.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혜태제가를 치기보다는 여기서 유명한 제품들을 검색하는 네.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연관어를 보면은 이제 라이벌 회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리온제과라든지 롯데제과, 빙그레, 크라운제과는 이제 합병했는데도 이제 크라운을 따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뭐 과자라든지 국민 간식이라는 키워드도 있었고요. 뭐 허니버터칩이라든지 프리파라, 쿠키런. 그러니까 프리파라는 무슨 조만한 선물 가방이더라고요. 이제 랜덤으로 이 안에 뭐 껌들이 들어있고 캐릭터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었고. 그러니까 쿠키런도 초콜릿인데 이 쿠키런이 그 게임 게임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쿠키런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함께 콜라보로 제품 내놓고 그다음에 피규어, 그러니까 과자 안에 있는 피규어들 아이들 또 모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ICT하고 숭실대학교라는 키워드가 같이 떴는데 요거는 약간 불명예스럽긴 한 거지만 여성 고용이 좀 저조한 사업장으로 이게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들과 함께 거론되기도 했고요. 뭐 SNS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연관어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홍쌤, 혜태제가의 공채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에 그 혜태제가 식품에서 신입사원 채용이 있었던 공고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세일즈 영업 직군으로 주로 채용이 올라갑니다. 세일즈 프리 엑스퍼트라는 직군으로 제품의 판매 및 그다음에 고객점을 이제 관리하는, 그다음에 영업 근무 후에 나중에 이제 영업 조직 관리자로 양성이 되는 그런 전형이고 대졸 공채로 채용이 흘러가고요. 재미난 점은 이제 운전면허 2종구 수동 이상의 소지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대리점들이나 유통매장 방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 사항으로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전형을 보면 혜태제과가 재밌는 게 일반적인 것과 다른 기업들과 비슷하게 서류 전형하고요. 그다음에 1차 면접 때는 인성 면접과 레포트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가 또 추가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2차 면접 때 재밌는 게 이제 직무 적성 검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산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산 타는 면접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쵸, 이런 거 예전에 제 학생은 이거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등산로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좀 결과 안 좋았던 학생도 실제로 있었고, 또 이걸 하게 되면 또 학생들이 그래요. 아, 등산 면접이니까 그래,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좀 뒤에 좀 뒤처지는 친구들을 내가 부축하고 뭐 앞 사람을 밀어주고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체력 테스트고 지금도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면접장에서 쌀 가마니 뭐 이런 걸 줘요. 그래서 그런 걸 들쳐매고 올라가면 또 가점도 주고 뭐 그런 실제적인 체력 테스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 면접을 보고 나중에 채용이 흘러가는 약간의 좀 특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100년 노하우가 있다고 카더라. 예, 뭐 앞서 우리 혜태제가 역사가 거의 뭐 반 100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제품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좀 유명 제품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혜태제가를 살린 2개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2개 제품 뭐가 있습니까? 뭐 아주 다양해요. 혜태제가 제품들을 보면 영양갱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또 맛동산도 있고 다양한데 사실 이 혜태 물론 다 훌륭한 제품들이지만 제일 2가지 제품을 꼽으라고 하면 브라보콘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허니버터칩 이렇게 좀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보콘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아이스크림 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무려 1970년에 이제 출시가 됐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많은 과자죠. 네. 그다음에 거의 뭐 50을 이제 앞두고 있는 나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판매량을 보니까 한 45억 개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이걸 일렬로 이제 만약에 늘어놓으면 총 길이가 80km.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한 1,000여 번 왕복할 수 있는 지구를 20바퀴 정도 둘 정도의 판매량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누적 판매량이 1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좀 아주 전형적인 그 히트 상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허니버터칩이 이제 2014년에 나왔는데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들이 나이가 정말 많아요. 주로 막 한 30대, 40대 정도 되는 나이들의 과자들이죠. 그래서 한번 입맛에 맞으면, 한번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만큼 또 새로운 과자가 그 정도 입지로 올라오기가 어려운데 2014년에 이제 허니버터칩 돌풍입니다. 허니버터 과자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매대에서 오리지널 허니버터 칩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편의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없고요. 그냥 동네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작은 슈퍼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갔을 때. 지금은 좀 사실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그 당시에 실적이 어마어마해서 풍기 현상까지 펼쳐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전통 있는 과자의 강자에서 또 과자 시장, 스낵류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히트 상품을 기록했던 또 입지전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혜태제가 또 직원들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7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평균 연봉이 4,089만 원입니다. 사원이 2,820만 원, 대리가 2,995만 원, 과장이 3,443만 원, 차장이 3,574만 원, 부장이 4,707만 원. 그래도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네요.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구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역사와 함께했다. 샵 7.8기 정신입니다. 우리 혜태제가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했는데요. 나라가 시련을 닥치면 우리 혜태제가도 시련을 닥치고, 그리고 나라가 편안하면 우리 혜태제가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7.8기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역사가 있었던 걸까요, 전 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같이 꼬꾸라졌다가 또 경제 살아나면 함께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후에 창업했다가 한국전쟁 때 문을 닫고 다시 열었다가 IMF 때 또 한 번 이제 부도를 맞게 되죠. 1997년 11월에 최종 부도 처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한때 재계서열 24위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브랜드의 높은 가치를 생각해서 출자 전환에 1999년 성공하고 2001년에 외자 유치를 통해서 재기의 발판을 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이후에 그 일본에 가시면 가루비라는 그 회사 있어요. 과자 왜 이렇게 얇아가지고 알것 같아요. 맛있잖아요. 네. 그 네네네. 감자칩 같은 거 짭짤한 거. 네. 예,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랑 생생칩이라든지 오사츠, 구운 양파, 구운 콩깍지 이런 거를 계약을 맺고서 기술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생산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5년에 크라운 제거하고 합병을 하죠. 그러면서 해태온 되살리기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도 개발에 열을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라운과 해태제과가 국내 제과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끌어올리면서 명실상부한 1위 제과 전문 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는 여러 번의 위기와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좀 극복한 사례가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이 혜태제가가 업계 1위라고 하는데 이 제가 업계는 히트작에 따라서 워낙 등락폭이 크잖아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떨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허니버터칩의 그 성공,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최근 실적을 보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15년도에 매출이 한 8천억 정도 됐는데 지금 17년도 매출을 봐도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8천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따져보면 15년도 영업이익이 한 469억이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189억이니까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빙가루, 그러니까 제가 브라보콘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날씨가 요즘 엄청 덥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날이 더우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찾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날이 더우면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많이 마시고 디저트를 많이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과거 이런 빙가루 업계 입장에서는 위기가 된다. 그리고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건 이제 아이들한테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데 결국 인구 절벽 문제에 지금 직격탄을 혜태가 좀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이 나오지 않으면 성장이 예전만큼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패션 무식자를 위한 제안 샵 비즈니스 캐주얼 룩입니다. 우리 뭐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좀 딱딱한 정장이나 뭐 스커트를 많이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유롭게 입으라고 해도 사실 뭐 자유롭게 입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혜태제과는 이렇게 입으면 된다고 하면서 비주얼 캐주얼 룩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즈니스 캐주얼 룩. 이게 어떤 건가요, 전쌤? 그러니까 이 기업 문화로서 어떤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이렇게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추천해주는 정도의 그런 정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캐주얼 룩. 사실은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정장이 제일 편해요. 뭐 캐주얼 룩으로 입고 와라면 또 헷갈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들면은 자켓은 브라운, 다크 그레이, 네이비 이런 게 좋고요. 화려한 색은 좀 피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트를 겨울에 입게 되면은 안에 아이템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길이를 택하라고 하고 타이는 뭐 필수 착용은 아니지만 이왕 맬 거면 볼륨감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단정하게 잘 매라는 뜻 같아요. 예. 그리고 바지는 기장 끝단이 구두 중간을 내려오는 것으로 구두를 신었을 때 접히는 부분이 없게 해야 되고요. 양말은 구두색이나 바지색에 맞추고 속살이 보이지 않는 길이를 택하라.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은 정보를 주긴 하지만 그냥 다른 곳 시험 보는 데보다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옷들로 해가지고 여기서 제시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왕이면 맞춰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점수를 잘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입사 후에도 기업이 원하는 품행을 유지하는 게 맞겠죠, 홍쌤? 저는 근데 우선 전 팀장님 이야기하신 거 보면 아까 뭐 색상, 그다음에 넥타이 볼륨. 그 넥타이 볼륨은 아마 이렇게 너무 얇은 거 매지 말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비즈니스 캐주얼 입으라는 여러분들 선배들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비즈니스 캐주얼 입으라고 해도 저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맞추면 당연히 인사팀에서도 이렇게 입으라고 권고를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스탠다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면접장 갈 때도 자유복장이라고 하면 더 이제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자유복장이라고만 걸고 세부적인 조건으로 정장 착용 지양, 정장 착용 불가 이렇게 걸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무조건 비즈니스 캐주얼 입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유복장이라고 걸어 놓을 때는 사실 정장 입고 가도 별로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복장 관련된 거는 뭔가 좀 기업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이미지 우리 기업이 그렇게 딱딱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PR 활동의 일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 같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혜태제과의 10년 후, 재은 학생 시작해 주세요. 사람들은 흔히 요즘 질소를 사고 과자를 덤으로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봉지를 열어서 보면 과자의 양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불만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한 10년 후의 과자는 과자 봉지를 열었을 때 외부의 공기가 닿으면 압축된 과자가 튀겨지거나 커지는 형태의 과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옥수수가 터져서 팝콘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상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다만 팝콘처럼 열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공기의 접촉으로 완성이 되는 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 그런 과자가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과자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질소를 사서 내가 과자를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피가 작은 과자를 사서 그걸 열었을 때 안전을 위해서 연다라는 이미지를 준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안에 그 과자 크기의 과자 봉지의 부피가 얼마나 되든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적어지면서 호기심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혜태제과가 만일 이런 과자를 발명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사람들에게 신뢰도 주고 호기심도 줄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압축된 과자가 이렇게 튀겨지고 부풀려진다 이런 재미있는 논리인데 일단 이게 실현이 되려면 기술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얻는 기대 이익과 효과가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 어떤 기대 효과랑 이익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자를 샀을 때에 대한 만족감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생각을 한 과자인데요. 과자를 샀을 때 딱 열었는데 과자가 없네? 이런 느낌보다는 과자가 없는 상태에서 생긴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그걸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기술을 끌어와서 만든다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꾸경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근데 일단 뭐 질소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질소를 왜 넣는지 알아요? 과자가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넣는 질소는 부패를- 온도 변화가 없어요, 거의. 공기는 온도 변화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상국의 아는 척이었습니다. 이게 단가 아니 근데 왜 뭐 우리가 빨개지셨어요. 아니 좀 부끄러운데 저는 레이싱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레이싱 타이어에 공기를 넣어도 되죠. 근데 돈 많은 팀들은 질소를 넣어요. 타이어가 팽창을 안 해요. 그 뜨거운 열기에서도 덜 팽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자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네. 질소를 많이 넣는 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과대 포장으로 좀 아쉬움을 남는 근데 부분이 가대 있어서. 포장을 뭐라 할 거면 그 전에 과자 양이랑 지금이랑 과자 양을 비교를 해야지 공기의 양을 비교하는 거는 아니라라는 저의 생각이고 좀 독특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알겠습니다. 홍 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재현 학생 어차피 취지가 실현 가능성보다는 아이디어를 이제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저는 좀 눈이 갔던 부분은 질소라는 이슈가 상국 씨 얘기 오늘 좋은 얘기 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기업 의도 자체가 왜곡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겠다는 어떤 시도. 그리고 이제 과자가 그냥 단순히 먹고 즐기는 아이템이 아니라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즐기는 아이템이니까 그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가적인 액션을 줬던 부분,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괜찮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스낵류가 그냥 아주 전형적인 스낵류의 판매보다는 또 아이들한테 대해 좀 프로모션하고 또 광고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얼핏 보면은 부피가 줄어드니까 물류 비용이 절감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스낵류가 불량이 나면 이거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이거는 사고로도 만약에 연동된다고 하면 그때는 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책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재현 학생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오늘 보미 씨가 질문했듯이 뭔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재정 씨가 지적했듯이 사후 관리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컨텐츠에 발표를 했을 때 추후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대비책 요거는 좀 추가적으로 가져가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저는 아이디어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게 주머니에서 작은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먹는다라는 그 아이디어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너무 발표 자체가 그 하나로만 가다 보니까 다 알아들었는데도 뒤에 굳이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가장 귀를 사로잡았던 PT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시장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어떻게 하면 매출 신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플러스 거기에 이제 신선한 아이디어가 딱 덧대어졌을 때 좀 가장 완성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근거를 10년 후기 때문에 질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건 세세히 설명을 못 하더라도 지금 분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거 하나 플러스 지금 같은 이런 이상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딱 덧대어지면 가장 좋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본기업은 영업이 필수입니다. 희망 직무와 달리 영업을 꼭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희망 직무로 가지 못하고 영업으로 간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직접
고객들을 만나고 내가 그 타겟을 만나는 거고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충분한 조사와 경험 지식 같은 것들을 많이 쌓은 다음에 희망 직무로 이동을 한다면 그 지식들이 오히려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다라는 표현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애초에 영업으로 쓰지 왜 마케팅 썼어요? 왜 구매했었어요? 왜 기획 썼어요? 당연히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정한 직무에 대한 로열티도 보여줘야 돼요. 내가 고심 끝에 지금 이 직무를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제 지난날의 경험과 이 질문은 이제 영업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이 질문이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본인의 직무 역량과 경험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봤을 때 이 마케팅이라는 직군이 저에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그리고 구직자들은 꼭 이렇게 생각해요. 영업과 마케팅을 쓰는 친구들은 나도 영업도 할 수 있고 마케팅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 직무를 초이스하는 건데 구직자들은 면접장에서 이 직무를 선택하고 이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논리가 이제 왜곡돼요. 그래서 내가 마케팅 초이스했다. 하지만 저 개인의 욕심도 욕심이지만 회사의 사정도 고려해야 되고 또 영업이라는 직군은 마케팅과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고 또 영업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제가 미처 모르는 시장과 고객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영업 도전하겠다. 이 톤으로 들어와야 돼. 무조건 그래서 그것만 하겠냐라고 얘기하면 또 본인 직무에 대한 초반 의사결정이 무너지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혜태제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현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혜태제과가 진짜 제 추억 속에 있는 과자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혜태제과를 취직을 한다는 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내가 쓰고 나와 가까이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해보지 않았다는 거는 좀 고쳐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기분을 오늘 많이 느꼈어요.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우리 오늘 과자 이야기 많이 했는데 혜태제과가 허니버터칩이라는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실제로 물론 혜태도 많은 성장을 했지만 허니버터칩 맛의 또 다른 스낵류도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고 그런 양산성, 그러니까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의 기업들도 많이 챙겼어요. 그러니까 우수기업은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 경쟁력만으로 미투로도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혜태제과의 또 다른 상품 중에 대표적인 베이직 아이템이 이제 고향만두인데 요즘 이 상품이 위기입니다. 그건 CJ의 비비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자재 식품과 스낵류 시장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평상시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볼 때도 그 매대의 위치 그다음에 요즘 고객들이 많이 사가는 상품 이런 것들 좀 비교 분석해 보면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장 또 이제 레포트 이제 9월 달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업들 중에 뭔가 매장 방문, 은행 지점 방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서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9월 달에 처음서부터 다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 내가 좀 관심이 있는 산업과 매장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하다못해 사진을 찍거나 메모라도 좀 해두시면 그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들의 영업적인 마케터적인 역량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태 알아봤는데요. 1, 2부 포함해서 이렇게 회사 역사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